학교를 갈 준비들은 다 하셨나요? 아, 네. 어차피 교복 입을 거라서 옷 살 일은 없고 어제 지금 그 어떤 누구도 선생님 머리 자르셨네요 라는 말을 한 명도 안 하거든. 지금 좀 서운하긴 하거든. 근데 어제 미용실을 갔는데 다 학생들 와서 머리 담는 거든. 근데 저는 제가 끝난 게 자소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까지. 전 몰랐던 거지 않았는데 뭐 이따가 집안에 열심히 써야죠. 자, 232쪽에 연습 문제를 먼저 좀 같이 몇 개 풀고 시작을 할 건데 안 풀었어. 근데 아이템이 안 풀었어. 너씨.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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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몇 번을 풀어드릴까요? 풀어온 사람만 질문 받을게요. 242번. 자, 242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자. 자, 너희들 이제 고등학생 된다. 공부들 해. 신경들 좀 써. 자, x의 제곱 더하기 4kx 더하기 2k의 제곱 더하기 k만 1은 0이라고 했는데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단 생각을 해보는 게 두 근의 합하고 두 근의 곱을 따지고 부호를 판단을 할 거란 말이야. 그죠? 자, 지금 문제를 보면 자,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더 크지. 그럼 두 근의 합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여야 되는 거지. 그죠? 두 근의 합은 음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근의 부호가 반대라고 하니까 두 근의 곱도 음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지. 그러면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근과계수의 관계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에 의해서 마 4k가 돼서 0보다 작을 거라고. 즉 k라고 하는 얘는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두 근의 곱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즉 2k의 제곱 더하기 k만 1이 어때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자, 얘 인수분 해보자. 1, 2, 1, 1을 나가 되죠. 그러면 얘 인수분 했을 때 k 더하기 1, 그 다음에 2k만 1이 0보다 작죠. 그러면 0보다 작을 때 두 근 사이에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죠? 그럼 수직선에서 공통범위로 찾으면 자, 0보다 크대. 근데 마 1하고 지금 2분의 1하고 요 사이 즉 공통은 여기에서 존재하죠. 따라서 k는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244번을 한번 해보자. 244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우리가 근의 위치를 판별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차 함수로 그래프를 생각해서 이차 함수하고 x축과의 교점 관계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244번을 보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2a만 1은 0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지금 한 근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한 근은 0, 그 다음에 베타 1 이렇게 지금 만족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y에 관한 이차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자. x에 관한 이차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렇다고 하면 이차함수가 마1, 0, 1이 있으면 자, 얘가 이 최고창의 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지.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근이 여기에서 알파, 여기서 베타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됩니까? 양의 함수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은 양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0에서 함수의 값은 x축보다 밑에 있죠. 그래서 f의 0은 0보다 크다라고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다시 1에서 함수의 값은 어떻게 돼? 양수라고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공통 범위로 우리가 해결을 해주면 돼.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것부터 먼저 집어넣으면 2 더하기 a 더하기 2a-1이 0보다 크다고요. 그러면 3a 그 다음에 플러스 1 넘어가면 마 1이 된다고요.
즉 첫 번째는 a는 마 3분의 1보다 크다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0을 집어넣어 봅시다. 0 집어넣으면 2a마 1인데 0에서 양수가 아니라 음수, 쏘리. 자, 그러면 얘가 0보다 작으니까 2a는 1보다 작다, 2분의 1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1도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a 더하기 2a마 1이 0보다 크다가 되죠. 그러면 a 더하기 1은 0보다 크니까 a는 마 1보다 크다가 나오죠. 자, 공통범위로 풀어보겠습니다. 마 3분의 1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작아. 그 다음에 마 1보다도 마 1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공통은 여기서 생겼죠. 자, 따라서 a는 마 3분의 1부터 2분의 1. 자, 어떤 특정 조건 안에서 우리가 찾는 문제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 값이 양수냐 음수냐로 놓고 따져주시면 되는 부분이야.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을까요? 안 풀어왔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자, 나머지 문제는 따로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안 되신 문제들이 있으면 지금 질문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요걸 보자. 지금 내가 요번 주까지는 너희들 계약 앞두고 있으니까 좀 문제를 덜 풀어도 뭐라고 안 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덜 풀어도 뭐라고 안 할 때를 더 무서워해야 돼. 언제 내가 얘네들한테 폭풍같이 문제를 풀릴지 몰라. 자, 지난 시간에 이거 이야기했어. A라고 하는 점이 x1, y1,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x2, y2라고 했을 때 우리가 3분 A, B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지.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했어. 자, 어떻게 하죠?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 그 다음에 y2 빼기 y1의 제곱으로써 우리가 평면상의 두 점의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 자,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서 첫 번째로 외워놓아야 되는 공식입니다. 자, 몇 쪽을 펴보냐면 236쪽을 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 문제는 다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켜주면 돼요. 어떠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있든 상관없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건 여기에다 적용을 시켜주면 돼. 자, 그러면 예제 2번을 한번 같이 보자. 예제 2번입니다. 자, A라는 점이 몇 컴마면 마 1, 2야.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4, 5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같은 거리에 있는데 문제는 X축 위에 있는 점 P와 그 다음에 Y축 위에 있는 점 Q의 좌표를 구하래요. 자, 얘를 우리가 평면상에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평면상에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마 1, 2가 있어. 여기가 J야. 오케이? 그 다음에 B라는 점의 좌표는 4,5. 여기 적당하게 4,5라고 찍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뭘 할 거냐면 X축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야. X축 위에 있는 점 P. 즉, 이렇게 어떤 P라는 점에 대해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게끔 하는 이 P의 좌표를 구하는 거지.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X축 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지. 뭐지? X축 위에 있으면 뭐가 0이야? Y 좌표가 0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P의 좌표를 우리가 A, 0이라고 나눠볼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지금부터. 자, 지금 AP의 길이나 PB의 길이가 같지. 즉 3분 AP는 3분 BP가 될 거라는 거야. 지금 P의 좌표는 A, 0이라고 나왔고요. 자, 그러면 3분 AP의 길이를 한번 해볼까? 루트. 자, 여기 사이의 거리야. 그러면 x2 빼기 x1의 제곱. 반대로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여기를 빼는 건 즉 a 더하기 1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y2 빼기 y1의 제곱 0 마이너스 2의 제곱 얘는 루트 선분 bp의 길이하고 같다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 a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0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이 지금 루트가 있는 상태로 같으니까 루트 안에 것만 같다라고 둬도 상관은 없겠죠? 그러면 자, 얘는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4는 여기도 루트 안에 a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25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양변 정리해보자. a의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더하기 4는 a 제곱 마파 a 더하기 16 더하기 25가 되죠. 자, 그러면 a제곱 똑같이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마파 a가 넘어가네. 그럼 몇이야? 10a죠. 그 다음에 16하고 25 더하면 얼마입니까? 41이지. 네. 근데 여기 5가 넘어올 거니까 얼마가 됩니까? 36. 36이 되겠죠. 그러면 a라고 하는 건 따라서 얼마가 돼? 10분의 36이 되죠. 5분의 18이 되는 거지. 따라서 p의 좌표는 어떻게 돼? 5분의 18,0이 되면 되는 거죠. x축 위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p라는 점을 뭐라고 놨다고? 뭐라고 놓는다고? a 0이라고 놓겠다고. 자, 근데 이번에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y축 위에 점 q야. y축 위에 점 q를 찾으래. 그러니까 어딘가 q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지금 그림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 길이가 같게끔 잡으라는 이야기죠. 그럼 y축 위에 있으면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지? x좌표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할 겁니다. q를 0, b라고 이번에는 놓을 거야. 알았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선분 AQ는 선분 BQ라고 놓을게요. 자, 이제 AQ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쓸 거야. 얘하고. 그러면 선분 AQ는 루트 0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될 거야.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 얘는 자, 3번 BQ도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4,5니까 4,5까지 거리 0-4의 제곱, 그 다음에 b-5의 제곱. 자, 그러면 이제 루트가 똑같으니까 루트 안에 것끼리 똑같다. 1 더하기에 b-2의 제곱은, 그러면 얘도 16 더하기에 b-5의 제곱이 되는 거겠죠. 자, 정리를 해봅시다. 1 더하기 b제곱 마 4b 더하기 4는 16 더하기 b제곱 마 10b 더하기 25가 되는 거죠. 그러면 b제곱을 똑같이 없애보자고요. 그러면 10b가 넘어가면 얼마? 6b가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16에다가 25 더하면 얼마? 41이요. 41이지. 41이고 5지. 네. 넘어오면 얼마야? 36이죠. 네. 따라서 b는 얼마? 6이 나오죠. 따라서 q의 좌표는 뭐? 0,6이 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놔야 돼. 첫 번째 평면 좌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될 공식이야. 다시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제곱을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예제 3번을 한번 봅시다. 예제 3번을 보는데, 자, A라는 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 A는 5 컴마 마 2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마 7 컴마 2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데 어디 상에 있대? Y는 2x 플러스 7, 여기 상에 하나의 점에서 거리가 똑같은 애를 잡으라는 이야기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직선 위의 점 하나를 미지수로 잡을 거라고요. 자, 책에서처럼 똑같이 잡겠습니다. x좌표를 a라고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y좌표가 나오는 거니까 2a 플러스 7이라고 놓을 거야. 그 다음에 이 점을 편의상 우리가 책에서도 p라고 놓네요. 무슨 말인지 됐죠? 지금 직선상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직선 위에 임의의 점으로 하나를 잡은 거예요. 아까 x축 위에 있다고 했을 때는 a, 0,
y축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0,b로 잡았던 것처럼 미지수로 하나를 잡는 거야. 자, 지금 보면 3은 AP를 먼저 보자. 자, A에서 P는 루트, 여기서 여기를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A-5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y2 빼기 y1이야. 그러면 2a 뿔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지. 빼는 거니까 그러면 플러스 9의 제곱이 될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선분 BP의 길이도 보자. 여기서 여기까지야. 루트 여거 빼기 여거니까 a 플러스 7의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서 여기를 빼면 뭐가 돼? 2a 더하기 5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AP나 BP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루트가 있으니까 안에 것끼리 같다고 놓자. A-5의 제곱, 그 다음에 2a 뿔 9의 제곱은, 그 다음에 여기가 a 뿔 7의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5의 제곱이 될 거야. 자, 이제 식을 정리해보자. a 제곱 마 10a 더하기 25 더하기 4a의 제곱, 2는 4구 36a 81은 a 제곱 더하기 14a 더하기 49. 그 다음에 2a 플러스 5는 4a 제곱, 2는 45 20a 더하기 29. 나야. 자, 그러면 a 제곱, a 제곱, 4a 제곱은 똑같이 없애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 10a, 마 36, 플러스 36a지. 그러면 26a가 되죠. 그 다음에 25하고 81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106이 되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정리해보자. 14a 더하기 20a지. 그러면 34a가 되죠. 그 다음에 49에다가 25 더하면 얼마죠? 49 플러스 25는 얼마니? 73 74가 되는 거죠. 네. 대답들을 안 해주는구나 끝까지. 와. 넘어가봐. 얘가 넘어가면은 막 8a죠. 얘가 넘어가 볼까? 얼마? 막 32이 되죠. 그러면 a는 뭐가 돼? 4가 되죠.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죠? P의 좌표 구하라고 했죠. 따라서 P는 4, 자, 4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얼마야? 2, 4, 8 더하기 7이니까 10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럼 이거 하나 생각해 볼래요? 여러분들 284번 확인 체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외심이 뭐죠? 외심이요? 외심이라는 거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지? 기억이 안 나겠지 그거? 그 삼각형 안에 있는 원? 뭐라고 설명해야지? 자, 우리가 삼각형은 내심이라는 게 있고 외심이라는 게 있어. 네. 자, 내심은 뭐고 외심은 뭘까? 그 원 안에 삼각형이 있으면 그게 내심 아니에요?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안쪽에 변을 접하게 그려지는 원을 우리가 내저번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 내저번의 중심을 우리가 내심이라고 해. 아 그런 거구나. 내심은 특징이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내저번의 반지름으로 똑같이. 외심은 외심은 왜? 자, 이렇게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외심이라고 해. 오, 원 잘 그려졌다. 오 오랜만에 잘 그려졌다. 이거 사진 찍으면 시끄러. 자, 그러면 외심의 가장 큰 특징은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똑같다.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똑같은 걸 우리가 외심이라고 해. 알았죠? 그래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외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그랬지. 자, 그냥 선생님 여기 그림 그려져 있는 상태로 볼게요. 여기를 그냥 A라고 놓고 편의상 B, 여기를 C라고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야? 2,1이고, 그 다음에 B는 2,7이고, C는 4,4
3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외심의 좌표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외심을 편의상 5라고 나눌게요. 외접원의 중심. 그리고 그 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x, y라고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얘네 좌표가 필요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선분 OA의 길이는 선분 OB의 길이는 선분 OC의 길이가 똑같다고. 왜? 외심은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똑같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식 3개 나왔을 때 앞에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납니까? 기억납니까? 어떻게 하죠? 선분 OA는 선분 OB랑 같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선분 OB는 선분 OC랑 같다 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우리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었던 거 기억납니까? 그죠? 자, 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일단 선분 OA의 길이를 먼저 보자면 지금 5를 이렇게 잡은 거 얘니까 어떻게 돼? 루트 x-2의 제곱 더하기 y만 1의 제곱은 5b 그러면 루트 x만 2의 제곱 더하기 y만 7의 제곱. 자, 다시 선분 5b는 루트 x만 2의 제곱 더하기 y만 7의 제곱. 선분 OC는 루트 x만 4의 제곱 더하기 y만 3의 제곱. 이렇게 식을 두 가지로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루트 안에 있는 거 길이 똑같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식을 정리해보자.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만 1의 제곱은 x만 2의 제곱 더하기 y만 7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죠? 식을 정리해보자. x제곱 마 4x을 4 더하기 y제곱 y 1은 x의 제곱 마 4x을 4. 팔 아파. 자, 그 다음에 y제곱 마 14y을 49. 그죠? 8이 짧으니까 한참 8을 들어야 되니까 8이 아프겠네. 그러면 x제곱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y제곱도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 4x, 마 4x 사라지죠. 그러면 뭐가 남아 최종적으로? 마 2y 플러스 5가 남죠.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도 볼까? 마 14y 플러스 얼마? 53이 남네요. 맞죠? 그러면 얘가 넘어가 보자. 12y는 얘가 숫자가 이렇게 지저분한가? 나 지금 뭘 계산해? 잘못됐나? 아니구나. 12y는 넘어가면은 48이 되죠. 그럼 y는 뭐가 돼? 4가 되죠. 하나 찾았습니다. 자, 이제 원래는 안 나오면 연립을 하면 되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친절하게 나왔으니까 자, 여기도 정리해보자. y가 4니까 4를 갖다가 집어넣고 해보자고요. 루트 안의 길이 같다. 그러면 x만 2의 제곱 y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1은 3이니까 제곱하면은 9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다시 x만 4의 제곱 y에다가 4를 넣으면 플러스 1이 되죠. 자, 정리해보자. x제곱 마 4x 플러스 13은 x제곱 마 8x 16, 17이 되죠. 그러면 x제곱 이렇게 사라집니다. 얘가 넘어가면은 4x가 되죠. 그 다음에 13이 넘어오면은 4가 되죠. 따라서 x는 얼마? 1이 되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좌표는 1,4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점 사이 거리에서 제일 많이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 외심의 좌표 구하라는 문제들은 좀 많아. 왜? 어쨌든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오시고요. 확인 체크 좀 이따가 풀 시간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뭐가 결정을 하죠? 세 변 사이의 길이 관계가 결정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면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 그지?
그 다음에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크면 무슨 삼각형? 분이가 작으면 예. 예각삼각형.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예.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으면 자, 다 뭘로 따져? 세 변의 길이로 따지고 있는 거지. 네. 그러면 세 변의 길이 관계를 따지게 되면은 우리가 얘가 어떠한 삼각형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떠한 삼각형인지를 구하라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세 변의 길이를 다 구하면 돼. 자, 무슨 이야기냐? 예제 4번을 보자. 4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자, 4번을 보면 A라는 점의 좌표가 9,7입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점의 좌표는 2,3이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점의 좌표는 8,1이 됩니다. 자, 삼각형 ABC가 어떠한 삼각형인지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선분 A, B의 길이를 먼저 다 찾아. 자,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이야. 그죠? 2 마이너스 9의 제곱. 지금은 다 써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y2 빼기 y1 3 마이너스 7의 제곱. 여기서 여기 빼고 여기서 여기 빼서 해도 제곱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제곱을 하니까. 그러면 루트 이거 얼마? 49죠. 그 다음에 여기는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되네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루트 65가 나오죠. 그죠? 자, 이번에는 선분 BC의 길이도 구해보자. 선분 BC의 길이는 루트 x2 빼기 x1 즉 8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y2 빼기 y1 마 3의 제곱을 할 거야. 루트 얘는 6의 제곱이니까 36 얘는 4의 제곱이니까 얼마? 16 루트 40이 나오죠. 아 40이 50이 나오죠. 즉 5 루트 2가 나오겠네요. 자, 뭐하니? 50이 아니에요. 50이지. 미안해. 괜찮아요. 그러면 2 루트 잠깐만. 그래. 네. 자, 선분 CA의 길이도 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야 되겠네. 루트 8 마이너스 9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일마 7의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는 여기 1이고 여기 제곱하면 64 루트 65죠. 어때? 두 변의 길이가 같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체크해보면 좋은 게 피타고라스 정리도 만족하는지를 보면 좋아요.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 자체는 만족하진 않아. 없어. 그러니까 얘는 뭐하고 뭐가 같은? 답을 쓸 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선분 A, B와 선분 C, A가 이거인 2등변 삼각형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뭘 해보냐? 285번에 두 개의 삼각형을 체크해 주십시오. 저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고요. 교수님, 말해. 그럼 저는 있는지 괜찮으실까요? 좀 잘못 봤어? 원래 9번부터 바뀌었어요.
잠깐만 거기 확인식 이거 풀고만 있어요? 다 풀어요. 풀고 있어 다. 자, 했습니까? 네. 285번. 자, 무슨 삼각형 나와? A는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그렇지. 2는 그냥 정삼각형. 그렇지. 두 번째는 자, 안 되는 거 혹시. 첫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선분 AB, 그 다음에 BC, 선분 C의 길이를 구하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만족이 될 거야. 그죠? 그죠? 선분 아마 BC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아지는 일이 발생할 거야.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직각삼각형. 만약에 거기서 두 변의 길이까지 같다라는 게 되면 직각 이등변이라고 해야 맞는 거고요. 자,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풀어 보시는데요. 자, 287번도 한번 해보실래요? 287번.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게 뭘까? 얘가 어떠한 삼각형인지를 봐야 돼. 그죠? 그래야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책에다가 이렇게 푸시고 자, 연습장에 나오네.
자,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보자. 그러면 무슨 삼각형인지를 찾아야 되니까 선분 AB의 길이를 먼저 보죠.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이죠. 네. 얼마? 1. 그 다음에 y2 빼기 y1의 제곱이죠. 그러면 얼마? 9. 그죠? 이제 이건 바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 루트 10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선분 BC의 길이를 구해보자.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 4, y2 빼기 y1의 제곱 16이 되겠죠. 네. 그죠? 그러면 루트 20. 20이 되는 상황이지. 일단 두자. 네. 자, 선분 CA의 길이도 구해보자. 네. 그러면 루트 9 더하기 1 뭐가 성립합니까? 직각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을 하죠.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자 이렇게 직각이 돼서 여기가 루트 10, 루트 10, 루트 20인 상황이지. 네. 따라서 넓이는 어떻게 하면 돼? 얘 곱하기 얘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죠? 네. 따라서 얼마? 5요. 5가 나오는 거다. 자,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들이 풀어 오시고요. 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두 점 사이 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볼 때까지 써먹을 공식 중에 하나예요. 진짜요? 자, 예제 5번. 너 웃기게 하지 마. 진짜 이거 진짜 수능까지 써먹는다고. 네. 자, A라고 하는 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일, 0.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4,6입니다. Y축 위에 점 P야. Y축 위에 점 P인데 P가 지금 확실하게 어디다라고 정해진 게 없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P를 0, 뭐라고 놓을까? Y축이라고 했으니까 A. A 이렇게 놔보자. 네. Y축 예점. 자, 그랬을 때 선분 AP의 제곱 더하기 선분 BP의 제곱이 최소가 되게끔 하는 애하고 최소값하고 그때의 점 P를 구하래. 자, 이거는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이지. 그러면 10을 정리해보자. 이거 하면은 0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0의 제곱, 그 다음에 BP의 제곱하면은 0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A만 6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1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A의 제곱이네요, 그냥. 그 다음에 여기는 16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A 제곱, 마 12A 더하기 36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 2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A, 그 다음에 17이야. 17에다가 36을 더하면 얼마지? 53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2로 묶으면 A제곱 마 6A 반절의 제곱을 더했다가 뺐다가 53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다시 2에 A만 3의 제곱 마이너스 18이죠. 더하면 얼마? 39가 되죠. 따라서 A가, 자 여러분들 2차 식의 최대 최소 기억나죠? A가 몇일 때? A가 3에서 최소가 35를 갖죠. 네. 즉 A가 3이라고 하는 여가 3이니까 따라서 P가 0,3일 때 최소가 35가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 해보자. 어떤 걸 해보냐면 290 해보시죠.
보실 때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자, 안 된 사람, 안 된 거? 아직 좀 더 시간 줄까요? 날 너무 좋아하지 마. 그냥 남자가 나 별로 안 좋아해. 다 됐습니까? 다 됐어요? 혹시 안 된 사람? 안 되면 말해줘. 자, 이거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기계치인가봐. 잘 못 써먹어. 아, 나 지금 못 해먹겠네. 거의 다다. 자,
자, 그럼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명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이걸 뭐 꼭 외울 필요가 있는 공식은 아닌데 이제 가끔 이걸 써먹으면 편한 문제들이 있어서 자, 지금부터 보자. 일명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도 말을 하는데 좌표를 이용해서 성립함을 증명하래. 자,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성립하는 걸 증명하는 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종종 하게 될 거야. 자, 니들이 임의로 잡으면 돼. 자, 책에서처럼 이 M이라고 하는 애를 원점으로 잡아볼게요. X축, 그 다음에 Y축을 그려놓고 M을 원점으로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임의로 좌표를 정하는 겁니다. A라는 점의 좌표를 A, B라고 임의로 정해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의 좌표를 C, 0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네 둘의 길이가 같으니까 B의 좌표는 마C, 0이 되겠지. 그죠? M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M을 내가 지금 얘를 원점으로 보는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뭘 지금부터 증명하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지금부터 증명해보는 거야. 자, 일단 좌변에 선분 AB의 제곱 더하기 선분 AC의 제곱이라는 걸 먼저 해보자. AB, A에서 B까지의 거리야. X2 빼기 X1의 제곱, 즉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2 빼기 Y1의 제곱 B 제곱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AC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플러스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될 겁니다. 자, 이거 정리해보자. A 제곱 더하기 2AC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A 제곱 2AC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가 사라집니다. A 제곱이 두 개가 있으니까 2A의 제곱, B 제곱도 두 개가 있으니까 2B의 제곱, C 제곱도 두 개가 있으니까 2C의 제곱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AM이라고 하는 길이를 한번 볼까? AM의 길이. 자, 우리 이제 우변을 증명하는 겁니다. 선분 AM의 제곱은 M을 우리가 지금 원점으로 잡았죠? 그러면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제곱이니까 루트도 필요가 없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선분 BM의 제곱도 볼 거야. BM이라고 하는 건 요 길이지. 왜요? C 제곱이 되는 거죠. 길이의 제곱이니까. 맞죠? 그러면 자,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요 놈의 두 배를 하는 게 우변이죠. 어때요? 같죠?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종종 여러분들이 증명하게 될 겁니다. 자, 91, 92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좌표를 니네들이 임의로 원점 하나를 잡고 좌표들을 적당하게 찍어갖고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몇 번을 풀리고 싶어서 그러냐면요. 자, 한 장 넘어가 봐서요. 241쪽에 256번을 지금부터 풀어보시죠. 256번 문제. 실력업이지만 중요한 문제 유형인지라서 시키는 겁니다.
자, 잘 봐. 이거 설마 다 전개하고 있진 않죠, 지금? 설마 전개하고 있진 않죠? 자, 첫 번째 걸 한번 볼까요? 지금 x하고 y가 정해진 애들이 아니야. 그냥 실수라고만 나왔지 딱 어디에 있다라는 말 자체는 없지. 자, 잘 봐. 루트 요만큼을 먼저 한번 체크를 보겠습니다. 루트 x-5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이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x, y와 그 다음에 5, 2까지의 거리를 뜻하지. 맞지?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네들은 뭐야? x, y와 마 3, 4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맞죠? 자, 그러면 x, y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몰라. 어딘가에 있다라고 했을 때, 즉 이거 더하기 요거지. 근데 이 합이 최소가 돼야 되지. 그럼 합이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일직선상으로 쭉 들어가 있으면 되죠. 일직선,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x, y가 있다라고 하면 이 일직선이 됐을 때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될 수가 있지.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x, y라고 하는 애들은 정해진 애들이 아니야. 그러면 그 x, y에서 5, y까지의 거리 합하고 마 3, 4까지 거리의 합이 지금 그 경우에 가장 최소가 되는 경우를 찾으라는 이야기야. 그럼 최소가 되는 경우는 즉 얘 더하기 얘가 최소가 되고 싶어. 근데 얘가 지금 정해진 애들은 아직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일직선이 되게끔 하는 그 사이에 x, y가 존재한다라고 보면 되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의 최소값은 뭐하고 똑같냐면 5, 마 2에서 마 3, 4까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하면 루트 요거 빼기 요거의 제곱 64 요거 빼기 요거의 제곱 36 그래서 루트 100 즉 10이 된다. 그러니까 x, y는 결국에는 얘하고 얘 중간 어디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래서 그 거리의 합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기준으로 이쪽으로 보내는 애하고 이쪽에 보냈을 때 최소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얘네가 일직선이 돼버리면 되잖아. 그럼 내가 일직선 상에 그 위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해버리면 되지. 그래서 거리의 합은 최소가 되는 건 결국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찾아주는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주 볼 문제의 유형이라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집에서 어디를 풀어오시냐면 일단 240쪽 다 풀어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41쪽에 54번 문제까지는 푸셔야 됩니다. 54번 문제까지는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지금 55번을 제가 지금 증명해 드리려고요. 지금 해드리려고요. 255번은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시오. 자, 이 문제는 이해됐죠? 이 문제 이해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x, y가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맞추어서 거리합이 최소가 되게끔 우리가 해주면 된다고 해. 자, 앞으로 많이 볼 유형이에요. 자, 이런 성립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좌표상으로 임의로 정해버리면 돼. 알았지? 자, 어디를 할 거냐? B를 원점으로 놓을게요. 이렇게 B를 원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B를 원점으로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좌표를 정할 겁니다. 자, A라는 점의 좌표를 임의로 A, B라고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B를 우리가 0,0이라고 놓을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해볼 거냐면 C라는 점의 좌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우리가 C라고 부를 거야. 즉 그러면 C의 좌표는 어떻게 돼? C,0이 될 거야. 알았죠? 그러면 D의 좌표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C면 요만큼도 C지. 그러면 A라는 점의 X좌표에서
C만큼 오른쪽으로 이동된 상황이지. 그러면 D의 좌표는 A 플러스 C 콤마 A랑 Y 좌표는 똑같을까? 평행하니까. X축하고 평행하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좌변부터 우리가 증명을 할게요. 3분 AC의 제곱 더하기 3분 BD의 제곱이야. 자, AC 이거 AC 제곱. 그러면 A-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죠. B-0의 제곱이니까. 자, 그 다음에 BD의 제곱이야. BD의 제곱은 자,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될 겁니다. 자, 이해되죠? 이해되죠? 왜 그런지 두 점 사이 거리 그거에 제곱을 한 거니까 루트만 없앤 거야.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C 더하기 C제곱 B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2A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AC 플러스 2AC가 없어지죠. A제곱이 두 개이네. 2A의 제곱. 그 다음에 B제곱도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C제곱도 두 개가 있네요. 자, 좌변은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우변을 정리해 봅시다. 우변을. 자, 2배의 3분 AB의 제곱 더하기 3분 BC의 제곱이야. 자, 그러면 다시 2배. 자, 3분 AB의 제곱을 먼저 생각해 보자. AB의 제곱. 어떻게 돼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죠. 맞지? 맞죠? AB의 제곱 두 점 사이 거리를 쓴 다음에 제곱을 한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BC의 제곱. 뭐가 됩니까? 그냥 C제곱이 되죠.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개념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거 공식까지만 설명을 아마 해도 될 것 같아. 공식까지만 설명을 해드릴까. 자, 내분이라는 말이 있고요. 내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분은 나눈다는 뜻이야. 내라고 하는 건 그럼 뭐겠어? 안쪽에서 나눈다는 뜻이야. 외분은 바깥쪽에서 나눈다라는 뜻이야. 자, 그걸 지금부터 볼게요.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다고 볼게요. 수직선상에. 그 다음에 A의 좌표를 편의상 책에서 X라고 놓을까? X라고 놓고요. B라는 점을 여기를 X1이라고 놓고 X1이라고 놓고요. B라는 점을 X2라고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우리가 내분점 P를 찾을 겁니다.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라는 점을 지금부터 찾을 겁니다. 자, 어떻게 보냐? 우리 비례식을 세운다. 자, P의 좌표를 편의상 그냥 X라고 한번 놓을게. 알았죠? 자, 일단은 M 대 N입니다. M 대 N. 자, 여기서 여기를 빼야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X1이 되죠. 길이니까. 길이는 무조건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N에 해당되는 길이는 X2 빼기 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죠. 그러면 N X 마이너스 X1은 M의 X2 빼기 X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X라는 애를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NX 마이너스 NX1은 MX2 더하기 MX가 되죠. 자, 얘를 넘기면 N 더하기 M의 X가 됩니다. 얘가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NX1 더하기 MX2가 되죠. 자, MN으로 나누면 따라서 X는 N 더하기 M 분의 NX1 더하기 MX2. 자, 내분
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어떻게 하면 되냐? x1이라는 거하고, 그러니까 x1이라는 거하고 x2가 있어. m 대 n 내분점은 m 플러스 n 분의 x자로 곱하셔서 더하면 돼요. m x2 더하기 n x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면 돼요. m 더하기 n 분의 m x2 더하기 n x1.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3이고, 마 3이고, b라는 점을 7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의 2대 3 내분점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얘 공식 그대로 써. 어떻게? 2 플러스 3 분의 mx2 14 ny1 nx1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9가 되죠. 그러면 얘는 5분의 5가 돼서 1이야. 2대 3 내분점의 좌표가 1이란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또 하나의 식이 나와요. 자, 우리가 x1이라는 거하고 x2가 있었을 때 m 대 n 내분점은 m 플러스 n 분의 mx2 더하기 nx1. 그러면 이제 바깥쪽 외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내분을 생각했으면 외분도 생각해 봐야겠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수직선상에서 a가 있고 b가 있어. 여기 외분점을 Q야. 무슨 이야기냐면 m이 있고 이렇게 간다는 뜻이야. 이렇게 외분 바깥쪽에서 나눈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해봅시다. a라는 점을 x1이라고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점을 x2라고 놓고요. 이번에 외분점 얘를 y라고 놔볼게요. 알았죠? 자, 그러면 m 대 n이야. 자, m에 해당되는 점은 어떻게 돼? y-x1이죠. 그 다음에 n에 해당되는 부분은 y-x2가 되죠. 그러면 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자, m의 y-x2는 n의 y-x1이 되죠. 맞죠? 자, 그러면 my, ny, my 마이너스 m x2는 ny 마이너스 n x1이 되죠. 자, 얘가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m 마이너스 n, 그죠? 거거에 y.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가면 m x2 마이너스 n x1이 되죠. m 마이너스 n으로 나누면 y는 m 마이너스 n분의 m x2 n x1이 되죠. 자, 뭐만 달라? 가운데 플러스였던 것이 마이너스로만 바뀌었죠.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하나의 또 식이 나왔습니다. 다시 m 대 n 내분점을 구하는 방법은 m 플러스 n 분의 mx2 더하기 nx x자로 곱하는 거야. 그 다음에 외분은 m 마이너스 n 분의 mx2 빼기 nx1. 알았어? 자, 얘가 그러면 좌표상에서 우리가 두 점의 사이에서 m 대 n 내분점은 x좌표는 x좌표대로 얘를 내분, y좌표는 y좌표대로 내분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런 거야. 밑에 보면 나와요. 이거부터 알려드려야 겠구나. 그러면 중점은 몇 대 몇이야? 1대 1이겠지. 그래서 2분의 x1 더하기 x2 해주면 돼. 중점은. 왜 어렵니? 어려워? 외워야 돼. 암기 과목이야. 수학은 암기 과목이야. 공식 외우고 스트로크해. 아예 공식을 암기하니까. 그러면 좌표로 된 거는 그냥 좌표끼리 해주면 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x1, y1이 있어. 그 다음에 x2, y가 있어. 자, m 대 n 내분점은 x좌표는 x좌표끼리 내분, y좌표는 y좌표끼리 내분하고. 저 공식 그대로 적용해서. 외분도 마찬가지로 x좌표는 x좌표끼리 외분, y좌표는 y좌표끼리 외분. 그 다음에 중점은 x좌표, y좌표 따로 중점을 해주면 돼. 자,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하나의 또 식이 나옵니다. 자, A라는 점이 y, 6이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을 3, 2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대3 내분점을 먼저 찾아볼게요. 내분점을 P라고 놓고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X좌표는 X좌표끼리 내분을 하면 되고 Y좌표는 Y좌표끼리 내분을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M하고 N이잖아. 그러면 M 플러스 N, 즉 1 더하기 3분의 M X2 3 N Y1 플러스의 마3이니까 마3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컴마 또 Y좌표끼리 1 더하기 3분의 N Y2 2 플러스 N Y1 18. 그러면 다시 따라서 P의 좌표는 여기는 0이고 여기는 4분의 25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2대3 외분점을 한번 생각해보자. 외분점. 자, 다시 한번 말하는데 요거 그대로 적용시켜주면 된다고요. 네? 자, 어떻게 합니까? 얘를 M, 얘를 N이라고 생각합시다.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2대3 외분점은 따라서 Q라고 해봅시다. Q는 자, M-N 분의 MX2 6 오케이? 마이너스의 NY1 마 3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M-N 분의 NY2 4 빼기 NY1 마이너스 18이 된다는 뜻이야. 알겠어? 그러면 다시 Q는 이렇게 하면은 마 1분의 9 그 다음에 마 1분의 마 14 따라서 Q는 마 9, 14가 된다라는 이야기야.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적용하는 거는 그 순서 그대로 갖다가 자리에 갖다 집어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 그 다음에 m 플러스 n분의 my2 더하기 ny1 x장 곱하면 돼. 그 다음에 외부는 거기서 가운데 걸 빼기로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점은 자, 이거 둘의 중점을 한번 해볼까? 중점 세 번째 중점은 다시 한번 말하는데 1대1 내분점이기 때문에 그냥 2분해로 해주면 된다고 해. 중점 M의 좌표는 어떻게 돼?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 2죠? 그러면 그걸 2로 나누니까 1, 얘네 둘이 더하면 8이죠? 2로 나누니까 얼마? 4 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평면좌표에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두 번째 공식입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했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내분점, 외분점 계산하는 거 하고 있죠. 자, 다시 M 대 N, 지금 이걸 중요하니까 계속 내가 지금 반복하는 거야. M 대 N 내분점은 M 플러스 N 분의 MX2 더하기 NX1 헷갈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놓으시고 하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X자로 잘 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Y좌표도 Y좌표대로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분의 MY2 NY1 외부는 M-N으로 잘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방법이야. 내분점, 외분점은 계속 써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네벌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조금만 더 예로 들어서 설명해드리고 마칠게요. 조금 이해하나만 풀어봅시다. 보장. 자, A하고 B가 있습니다.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네요.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은 헷갈려서 항상 이렇게 좀 써놓고 해요. B가 마2, 마4. 지금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Q, P. 그러면 P는 MN이잖아요. 그러면 2 더하기 3 하면 5분의. 그 다음에 M 이렇게 곱하라고 해. 그러면 마4 플러스 이렇게 곱해서 더해보면 9, 컴마. 그 다음에 5분의 이렇게 곱하면 마8이죠. 이렇게 곱하면 뿔 3이 됩니다. 맞죠? 그럼 얘가 5니까 얼마가 돼? 1, 얘가 마5니까 마5. 끝.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외분점을 한번 생각해볼까? 외분점은 아까 했지만 빼는 거라고 2, 마3. 네. 자, 이렇게 곱하면 마4야.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9니까 빼기 9가 되면 된다고 해. 그 다음에 2마3 분의 이렇게 곱하면 마8이 된다고 해.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마3이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1분의 13이니까 Q는 1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1분의 마11이니까 11이 될 거고요. 맞죠? 자, 문제에서는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 그러니까 12의 제곱 144. 그 다음에 y2 빼기 y1의 제곱 또 144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루트에 144 곱하기 2가 되는 거잖아요. 144는 12로 나오니까 12 루트 2까지 나오죠. 아시겠죠? 자, M 대 N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공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까먹으시면 절대 안 돼요. 자, 밑에 확인 체크 풀어보시죠. 몇 번이요? 다